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투표는 하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선거일이라 국내 증시는 쉬어갑니다. 근데요, 장이 안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날에 정리를 해둬야 다음 장 열렸을 때 덜 흔들려요. 장 열리면 정신없잖아요. 삼성전자 빨간불 뜨면 따라가고 싶고, 갑자기 밀리면 또 겁나고, 뉴스 제목 하나만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고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금리, 환율, B2, 외국인 수급, 그리고 AI, 반도체 뉴스까지 같이 엮어서 진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권까지 올라왔고 코스피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만 보면 위험하고요. 반대로 너무 올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조건은 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변수, 금리와 B2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살짝만 공지하고 갈게요. 지금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에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둔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100% 무료로 바로 보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리딩방도 아니고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즘 같은 장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대응 기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해 두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방향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아직 위쪽 흐름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시 가격을 높여서 평가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AI 메모리 기대감도 살아있고요. 반도체 수출 숫자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도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만 볼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를 예전의 메모리 사이클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봐야 하는 회사로 재평가하고 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아직 위쪽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도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 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스도 뜨겁고 수익 인증도 나오고 못 산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위로 보되 매수는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AI 메모리 기대감입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 샘플 출하를 공식화했고 시장은 이걸 그냥 신제품 뉴스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판에 다시 제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살아난 겁니다. HBM은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옆에서 계속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 메모리를 묶어주는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이 회사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질문이 살아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신고가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때 HBM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최근 한국 수출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AI 수요를 타고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오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수출 숫자까지 같이 받쳐주면 시장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흐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I 서버 수요가 커지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글로벌 빅테크가 계속 돈을 쓰면 한국 반도체 수출에도 숫자가 찍힙니다. 실제로 최근 수출 숫자에서 반도체가 너무 강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크게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AI 수요를 타고 훨씬 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는 눈을 바꿉니다. 이건 그냥 주가 테마가 아니라 실제 산업 사이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뉴스 하나로 오른 게 아닙니다. HBM 기대감, 반도체 수출, 코스피 신고가권, 외국인 수급 기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 이게 같이 엮이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건 그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뒤에 숫자가 붙고 있고 산업 흐름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더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방향은 아직 위로 열어두는 게 맞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더 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돌파한 상단 구간을 시장이 계속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코스피가 같이 버티고 반도체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지면 더 갈 명분은 생깁니다. 이 흐름이면 지금 가격대는 단순히 한 번 찍은 자리가 아니라 새 기준선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이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굳이 급하게 던질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위쪽 가격대에서 계속 막히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코스피까지 흔들리면요.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쪽 매물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신규 진입자가 가장 많이 다칩니다. 좋은 회사라는 건 맞는데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이걸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새로 보려는 분들은 신고가권에서 바로 따라붙는 건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자리는 최근 돌파한 상단 가격대 부분입니다. 강하게 올라온 뒤에 그 가격대 근처까지 쉬어가는데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 않고 코스피도 같이 버텨주면 그때는 분할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상단 구간 바로 아래에서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흐름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살짝 눌리는데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지 않고 다시 위로 돌리는 힘이 나오면 그 구간도 분할 접근이 가능한 자리예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위쪽 가격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강하게 밀리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까지 같이 흔들리면 그건 매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릴 자리입니다. 더 안 좋은 건 한 단계 더 깊게 밀리는데도 수급이 안 돋고 주변 반도체 섹터까지 같이 죽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싸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유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단 구간에서 버티는 동안은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고 코스피가 같이 버티고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면 삼성전자가 단순히 한 번 올라온 게 아니라 위쪽 가격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쪽 가격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전 돌파 구간 아래로 밀리면 비중이 큰 분들은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부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돌파 구간 근처에서 다시 받아주는 힘이 나오면 남은 물량은 더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도 같이 밀리면 그때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건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조금만 흔들려도 판단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기준이 살아있으면 끌고 가고요. 기준이 깨지면 일부 줄여서 다음 돌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변수가 나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금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올라가지만 그 꿈의 가격을 정하는 건 금리입니다. HBM 좋고 AI 좋고 반도체 수출 좋고 코스피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튀면 시장은 바로 묻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에서 더 사도 돼? 이 질문이 나와요.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성장 기대를 크게 반영한 주식들이 부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벌 돈의 가치를 지금으로 당겨서 계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그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반도체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은 그 기대를 예전만큼 비싸게 쳐주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게는 못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HBM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리도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바로 온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통위원 중 일부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물가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가계부채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강하면 삼성전자 실적 기대는 살아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장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버티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호조는 삼성전자 실적에는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빨리 붙는 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좋은 뉴스도 한쪽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위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많지만 금리라는 브레이크도 같이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같이 봐야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너무 강하게 튀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튀고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좋아서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사주는 돈이 있어야 오릅니다. 그 돈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은 금리와 환율을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전체 분위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편안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도 오래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금리와 환율이 흔들리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위쪽 가격대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B2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에 B2가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신용 융자 잔고가 최근 빠르게 늘었고요. 삼성전자 신용 잔고만 봐도 전쟁 리스크로 흔들렸던 구간 이후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현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반도체 대형주를 따라붙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승장에서는 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돈이 몰리니까 더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까지 붙으면 상승장에서는 돈이 더 빠르게 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쪽입니다.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상승을 키우지만 흔들릴 때는 하락도 키웁니다. 빚으로 들어온 돈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온 사람은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만 밀려도 불안합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빨리 팔고 싶고요. 손실로 바뀌면 더 급해집니다. 담보 부담까지 생기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가 많은 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변동성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의 성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돈은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빠질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집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위험입니다. B2가 많은 장에서는 매수세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자금은 가격이 조금 흔들려도 버팁니다. 실적과 산업 흐름을 보고 들어온 돈이니까요. 그런데 단기 레버리지 자금은 다릅니다. 짧게 들어오고 빨리 수익을 보려고 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권에서 더 가려면 그 가격을 받쳐주는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주는지, 코스피 전체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게 살아있으면 상승이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개인 단기 매수와 레버리지 자금만 몰리고 외국인은 빠지고 코스피도 흔들리고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좋은 회사의 상승이 아니라 뜨거운 돈이 몰린 장의 수있습니다. 뜨거운 돈은 빠질 때도 빠릅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이냐?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가격만 보면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가권까지 올라왔고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관심이 커졌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는 위에서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 흐름만 보면 아직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살아있고 반도체 수출 숫자도 강하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끝났다도 아니고 무조건 간다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승 명분은 살아있지만 가격 부담도 커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상단 구간에서 버티고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고 코스피가 같이 버티고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면 더 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위쪽에서 계속 막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고 금리와 환율이 부담을 주고 B2 자금이 흔들리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망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더 뛰면 그냥 보내도 됩니다. 잡아야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쳤다고 급하게 들어가면 내가 사는 자리가 남들이 파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눌렸을 때 최근 돌파 구간을 다시 지키는지 그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때 외국인과 코스피가 같이 살아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지 마세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인프라, 증권, 금융 쪽으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면 내 계좌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질 때 진짜 순환매 기회가 생깁니다. 관망자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 사야 하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붙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놓쳤다는 조급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AI 메모리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가격으로 계속 인정받으려면 금리와 B2 리스크가 시장을 누르면 안 됩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튀지 않고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고 B2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흐름, 이게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고요. 신규는 뜨거운 자리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있는지 보고 분할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금리와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인이 빠지고 B2 자금이 출렁이고 주변 섹터가 같이 죽으면요. 그때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잠깐 식혀야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장은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HBM, 반도체 수출, 코스피 신고가, 금리, 환율, B2, 레버리지, 이런 말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개인 투자자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자료,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면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더 가냐, 못 가냐만 볼 게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계속 살아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신고가권에 들어오고 금리와 비투 리스크까지 같이 커진 자리에서는 기준 없이 따라가는 순간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둔 건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전자책 자료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구간인지 보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줄여야 하는지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신고가권까지 올라왔고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AI 메모리 기대감과 반도체 수출 숫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좋다, 나쁘다를 찍는 구간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구간입니다. 상단 구간에서 버티고 외국인 수급이 붙고 코스피가 버티고 금리와 환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면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서 계속 막히고 외국인이 빠지고 금리가 튀고 비투자금이 흔들리고 주변 섹터가 같이 죽으면 그때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살아있으면 조금 더 끌고 가면 되고요. 신규는 뜨거운 자리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있는지 보고 분할로 보면 됩니다. 관망자는 놓쳤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일수록 기준 없이 따라가면 더 위험합니다.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비투, 그리고 주변 섹터 확산까지 같이 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